자, 오늘은 컴파운드 패턴하고 좀 빨리 나가가지고 나머지 패턴까지 해서 다 이제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을 다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패턴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 패턴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힌다. 즉 우리가 패턴을 그냥 하나하나씩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패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하나하나 패턴들을 배웠는데, 패턴 여러 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MVC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MVC 패턴은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개의 패턴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만든 것이 이제 MVC 패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정한 패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계속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패턴들을 가져가다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오리 예제가 있어요. 이 저자는 오리랑 친한가 봐. 그래서 이 오리 예제가 있는데, 이 오리 예제는 그 오리 소리 내는 깨깨 삑삑 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오리들, 말로덕, 레드헤드덕은 퀘악이라고 하고, 덕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루라기처럼 부는 게 있대요. 오리 소리 내는 거.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이제 고무 오리는 삑삑 소리 나는, 이제 깨깨가 아니라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오리를 깨깨거리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응용이죠. 근데 이렇게 응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오리 말고 다른 것도 이 응용에서 사용하고 싶어졌다. 그러면 무슨 패턴이 떠올라요? 오리가 아닌데 오리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무슨 패턴? 어댑터 패턴. 네. 어댑터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거위를 이 응용에서 이 응용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댑터를 만든 거예요. 구스 어댑터. 그래서 이 구스가 오리 퀵커블을 구현해가지고 그 퀵하는 것 대신에 헝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뉴 말로떡 하지 않고 이제 이 구스 어댑터를 만들면은 이 응용에다가 거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깨끗한 전체 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오리가 몇 번 깨끗했는지 별게 다 관심 있어요. 그래서 깨끗을 몇 번 했는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의 어떤 광역 변수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각 오리에다가 그 자기 깨끗한 수를 넣게끔 이렇게 그 오리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리는 수정하지 않고 전체 수를 그러니까 깨끗한 수를 계산하게끔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오리는 그대로 있고, 오리는 수정하지 않고 깨끗한 수를 거기다가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여전히 그 깨끗한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오리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장시자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그냥 둔 상태에다가 그 깨끗하는 기능을 데코레이트 하는 거죠. 데코레이트. 그래서 퀵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퀵커블, 내가 장식하는 것과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죠. 데코레이터는. 그래서 퀵커블을 구현하게 되겠고,
실제는 상속해가지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뭘 써요? 헤세이 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헤세이로 오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 꽥꽥할 때 퀵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퀵수는 뭘로 해놨어요? 스태틱 멤버로 해가지고 모든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가 꽥꽥하거나 얘가 꽥꽥하거나 다 통합해서 계산이 되겠죠. 스태틱이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든지 오리들을 이 퀵 카운터로 포장만 하면 그 오리가 꽥꽥한 수는 계속 축적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꽥꽥한 수는 요 인트 퀵 요거 갖고 이제 꽥꽥한 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패턴 이렇게. 그런데 이 꽥꽥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코레이터 형태로 해서 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꽥꽥한 수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엉뚱하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오리의 꽥꽥한 수는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생성하는 방법을 강요하거나 고정시키고 싶으면 뭘 쓰면 돼요? 그렇게 만들게끔 하는 팩토리 패턴을 또 이제 활용하시면 되죠. 이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단순한 심플한 팩토리 패턴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 부분을 이제 팩토리 패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퀵커블, 크레이트, 말러더, 레더 뭐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요 항상 데코레이팅 해가지고 그 객체를 만들게끔 요 메소드들은 이렇게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비슷하겠지. 단지 얘는 뉴 레드 헤더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팩토리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이렇게 항상 이제 말러덕을 뉴 하지 않고 요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상관없이 항상 이제 꽥꽥한 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 그 다음에 팩토리 패턴, 그 다음에 여기서 오리를 관찰하고 싶어요. 여러 개의 오리를 관리하고 싶어요. 하나의 오리가 아니라 오리떼 이렇게 관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리 또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오리를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통으로 뭐 오리 10마리를 통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통으로 오리 10마리를 관리하든 한 마리를 처리하든 코드는 또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쓰고 싶다. 그러면 무슨 패턴을 또 생각하면 되죠? 네? 컴포짓 패턴. 우리 트리에서 단말이든 뭐죠? 그 중간 노드든 똑같이 취급하게 하는 패턴이 있었죠. 트리 만들 때 그 컴포짓 패턴을 가지고 오리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롭이라고 해서 오리떼 똑같이 커블을 만들어 놓고 얘는 오리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오리만큼을 여기다가 유지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얘가 꽥꽥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꽥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반복자 패턴이라는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반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오리가 있고 그 오리들을 다 꽥꽥 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나 오리떼나 같은 코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떼를 만들어서 오리떼에다 막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 오리를 시뮬레이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오리떼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네. 두 개의 오리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코드는 여기에는 그 청동오리 한 마리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는 빨간 머리 오리 2마리에다가 요 오리떼가 같이 들어가서 오리떼도 이제 이 안에다 유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컴포짓 패턴이니까 얘가 유지할 수 있는 건 단말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또 중간 노드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또 이제 여기다가 개별 오리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다시 플럭을 유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오리도 유지할 수 있고 오리떼들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애들의 꾀객을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애들도 처리하고 이 개별적인 애들을 묶어서 또 처리하고 싶고 걔네들 묶은 애들이나 개별 애들을 하나의 코드에서 똑같이 처리하고 싶으면 컴포짓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컴포짓 패턴을 보통 만들 때에는 내부적으로 반복자 패턴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애들이 있을 테니까 그 애들을 다 동작시키려면은 기본적인 반복자 패턴이 또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다. 그래서 깨끗하면 나한테 메시지를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관찰자 패턴을 추가를 하면 돼요. 관찰자 패턴을. 그런데 이 관찰자 패턴의 경우에도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오리들이 관찰자들을 즉 한 오리를 관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이 특정 오리 하나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별 오리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오리 자체를 서브젝트로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오리 자체는 계속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뭐 기능이 필요하면 장신자를 쓰거나 뭐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번에 이 오리 예제도 그 서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브저버 같은 거를 얘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들고 이 애에다가는 요 기능만 물론 수정이 됐죠. 요 기능만.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 하는 기능을 각각 멜로드도 뭐 어디다가 만든 건 아니고 그 관찰자들을 등록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관찰자들한테 통보하는 기능은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각각 멜로드도 레드헤드도 뭐 이런 데다가 요 멤버랑 요 두 개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학자들은 오브저버로 등록하면은 특정 오리가 꽥꽥하면 업데이트 메시지가 호출되겠죠.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가도 플럭에다가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플럭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 오리떼 전체를 관찰하는 그 오브저버블을 여기다 만들지 않고 레지스터 오브저버블 하면은 어디다가 레지스터를 해? 오리떼에 10마리 오리가 있으면은 각 10마리 오리에다가 나를 관찰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오리떼 전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티파이 오브저버는 오리떼 기준으로 노티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리떼에 있는 개별 오리들이 자기가 필요하면은 노티파이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처럼 각 오리가 통보하기 때문에 이건 구현할 필요가 없고 오리떼에다가 오브저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컴포짓 패턴에 있는 내부 요소 각각에다가 이 퀵커브를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어떤 간단한 응용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면서 차례차례 그 기능을 추가할 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쓰면 좋을까? 그걸 고민해서 그 패턴들을 활용해서 기능들을 차례차례 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패턴들이 하나의 응용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컴파운드 패턴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내 프로그램에 특정한 패턴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응용의 각 부분 요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패턴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패턴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패턴을 가져다가 그런 부분을 구현하시면 좀 더 강건하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패턴은 아닌데 가장 유명한 패턴일 수는 있죠. 그게 MVC 패턴인데, 모델, 뷰, 컨트롤. 모델과 뷰,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늘 저는 그 1, 2학년 수업 때도 우리가 구현을 할 때 그 구현해야 되는 핵심 알고리즘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하고는 따로 떼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졸업작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로직하고 인터페이스를 같이 구현해 보면은 너무 엉켜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딱 코드를 보면 이 코드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일부분도 빼내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예를 들면은 뭐 바둑 게임, 오목 게임을 만들면 그 오목 알고리즘, 바둑 알고리즘은 안드로이드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똑같은 언어로 만들면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 자바 FX 써서 인터페이스 만들든, 스윙으로 만들든, 콘솔로 만들든, 외부로 만들든 이 인터페이스만 달라지는 거지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현을 할 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둘 관계는 보통 무슨 패턴으로 쓸까? 모델의 변화에 따라서 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무슨 패턴? 옵저버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변하면 알려주면은 얘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뭐가 그려져 있으면은 그 결과가 바뀌어서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뷰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옵저버로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와 그 뷰 사이에 그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응용에 따라서는 이 컨트롤러를 둠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컨트롤러를 이용하게 되겠고 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컨트롤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은 그 조작은 모델에 적용이 되겠고요. 모델이 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델, 뷰, 컨트롤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하게 되겠고, 여기서 보면 뷰는 여러 개가 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뷰는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고 한 응용에서도 다양한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하나, 컨트롤러는 하나. 그래서 모델은 응용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규칙이 구현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뷰가 뭐가 될지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뷰가 바뀌더라도 얘가 변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뷰가 바뀐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응용을 구현하는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S가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지만 내 핵심 알고리즘은 안 변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면. 그래서 모델이 유지하는 데이터가 변하면 이를 뷰에 통보하고요. 모델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록된 뷰들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브젝트가 되고 얘가 이 모델을 관찰하는 옵저버가 되는 거예요. 뷰가. 모델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에 표현될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뷰에서 하는 거예요. 모델은 상태가 변하면 관련 뷰와 컨트롤러에게 통보를 합니다. 물론 컨트롤러에게는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한 부분도 어떤 상태에 따라서는 그 버튼을 못 누르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도 현재 상태에 따라서 사용자하고 뭘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컨트롤러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뷰는 또 다르고. 모델의 변환을 관리하고요. 실제적으로 컨트롤러는 원래 뷰한테는 이 컨텍션을 안 하고 모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모델이 뷰한테 이제 컨트롤러로 우리가 조작하면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그럼 모델은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바꾸고 그 변화됐다는 사실을 뷰들한테 알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해서 모델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옵저버니까 이제 푸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변경됐다고 알리고 뷰가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이 통보됐던 걸 통보하면서 데이터를 같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작 버튼이 누르면 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컨트롤러와 뷰를 한 종류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 중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만 컨트롤러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즉 read only 부분만 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이런 거 볼 때 간혹 이 컨트롤러하고 뷰를 떼어서 생각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만들더라도 어떤 뷰가 그냥 read only 뷰, 보여주기만 하는 뷰도 있지만 상호작용하는 뷰도 있고, 그럼 얘는 뷰냐 컨트롤러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GUI에서는 이 액션 이벤트 리스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처리자들이 컨트롤러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확실히 머리로 오는데 이것이 실제 코드화 되면서는 얘가 뷰야 컨트롤러야 이런 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모델과 뷰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콘솔 기반으로 개발한 응용을 GUI 기반으로 바꿀 때 로직은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요걸 통해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하면 되고, 주는 옵저버 패턴이 핵심 패턴입니다. MVC에선 핵심 패턴이고, 여기서 뷰가 원격에 와 있으면은 프록시 패턴 같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컨트롤러에서는 스트래티지 패턴을 써서 사용자의 그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근데 결국은 MVC에서는 핵심 부분은 이 옵저버 패턴이 되겠고, 모델과 뷰를 분리하는, 그리고 모델은 하나인데 뷰는 다양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뭐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들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모델 객체는 뷰 객체나 컨트롤 객체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고 다만 관찰사 패턴으로 구현되면 모델은 뷰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되니까 뷰들을 유지해야 되겠고 뷰는 단순 리드 온리 뷰이면 모델을 멤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초기 뷰 설정 후에 생성자에서 모델 객체로 인자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초기 값은 모델이 뷰가 등록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실행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모델로 할 건지 푸시 모델로 할 건지는 잘 보고 풀 모델로 하나 푸시 모델로 하나 초기에 그 시작 부분에 첫 뷰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러는 모델 객체 조작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하며 사용자 행동을 이 인터페이스에 전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항상 모델 객체를 멤버로 유지합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델한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하고 모델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뷰의 추가가 용이와 변경이 오고 푸시할 건가 뷰를 할 건가 다중 뷰 모든 뷰가 컨트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EL에 가면 하나 MVC 패턴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 세 개의 윈도우가 떠요. 세 개의 윈도우가 뜨고 얘가 컨트롤러인데 얘를 움직이면 뷰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와 모델과 컨트롤러를 좀 나눠서 아주 허접한 간단한 응용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은 이 MVC 패턴들은 되게 복잡해지겠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MVC 패턴을 잘 만드는 게. 그래서 코드를 보면 모델은 카운터 모델이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로직과 카운터 값을 갖고 있어요. 현재 카운터 값을. 그리고 얘는 이제 모델이고 뷰하고는 그 옵서버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옵서버들을 어레이 리스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set counter, increase counter, decrease counter, get, getmax, 뭐 add, remove, notify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카운터 값의 변화가 생기면은 옵서버들한테 notify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notify. 그리고 이 옵서버들은 업데이트 카운터고 인트 값을 보내니까 이거는 푸시야 풀이야? 푸시죠. 네. 푸시 방법으로 데이터 간수하니까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를 받으면 그 PI와 PB,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와 프로그레스 바 얘가 요거예요. 요게 인디케이터고 요게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면은 쟤한테 업데이트 메시지가 가고 업데이트 메시지 가면은 얘는 그 값을 바꾸니까 화면에 바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인크리스 할 수 있고 디크리스 할 수 있고 셋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이거는 증가 감소인데 여기다가 뭐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3개를 갖고 있고요. 셋 카운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카운트 컨트롤러는 모델을 갖고 있고 그 모델한테 인크리스 카운터, 디크리스 카운터 이런 거를 이제 호출해 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그 체인지드,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은 컨트롤러한테 알려주고요.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델을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어떤 뷰는 모델하고 컨트롤러를 다 주고 어떤 뷰는 모델만 줘요. 그러니까 주면은 되고 텍스트 뷰 같은 건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기 값이 요 모델들이 뷰에 들어간 것은 이 모델들에서 초기 값이 필요한 경우, 초기 값 또는 맥스 값을 알고 싶어서 이제 주는 경우이고요. 텍스트 뷰는 그렇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 observer에서 뷰들을 등록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게끔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 GUI 프로그램 하다 보면 MVC 모델이지만 모델과 뷰가 잘 안 나눠져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수업에서 뭔가 설계해 오라고 하면은 쭉 그려오는데 설계가 거의 중점이 인터페이스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과 뷰를 항상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눈 것을 잘 나름대로 구현해 가지고 뷰들이 바뀌든 뷰가 추가되든 크게 코드에 수정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내 코드를 만들어 줘야 그게 잘된 MVC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점은 이제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보통 보면 컨트롤러가 특별한 일을 안 해요. 지금 같은 건 뭐 이렇게 바뀌는 것만 있으니까. 근데 사용자의 동작을 조금 더 해석하고 뭔가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간다. 사용자가 상호작용 부분을 해석하고 뭔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실제 컨트롤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사용자가 뭐 좀 특이하게 뭐 상호작용을 한다. 근데 그거를 해석해야 된다. 아니면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는데 그 문자를 분석해가지고 적절한 것들을 찾아내서 데이터한테 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러에서 할 수가 있죠. 잠깐 쉬었다가